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장 마감 직후에는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장 초반 시장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8.2% 급락한 점을 보면 큰 손들이 대거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했지만 이제 실적 자체보다 큰 손들의 자금 유입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P 500 지수의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1시 30분 이후부터 급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4.6% 하락하며 아직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심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S&P 500이 1월 초 급락했던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P 500에서도 자금 유출이 점점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큰 손들이 빅테크와 기술주를 대거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한 흔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 직전이며 QQQ는 전고점 대비 7.5% 하락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 지수는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소형주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소형주를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공포 탐욕지수가가 18까지 하락했는데 이로 인해 개별 종목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개별 종목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지수 투자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지수는 언젠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더욱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경우 단기 및 중기 투자 종목들은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평균 단가가 낮은 종목들은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약간 상승했고 현재 관세 이슈와 경제 지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분간 4.0에서 4.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매수한 매수분은 일단 매도를 진행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이루기 시작한 매수분만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드디어 21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1월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가 처음으로 시험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21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이탈한다면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화요일에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으며 현재 하락 추세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하락이 마무리된 후 상승 전환 시에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오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는 오늘 단기 및 중기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며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매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아직 단기 및 중기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유지하고 중기적으로는 내일까지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가 적절하며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하락세가 끝난 후 재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애플은 현재 특별한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매도 신호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을 반등시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또다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자세한 실적 분석은 영상 마지막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매도 신호 발생 후 현재 거의 2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글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붕괴 직전이며 만약 이를 하향 돌파할 경우 큰 손들이 매도를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락세가 멈춘 이후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섹터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동산과 방어주 섹터는 하락이 적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유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험 ETF는 강한 흐름을 보였으며 화요일에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이후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Berkshire Hathaway가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보험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비중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우상향 리더인 T모바일은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일라이112는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최근 돌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상승 추세가 멈춘다면 가장 최근 매수한 물량부터 매도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금광 관련주는 오늘 다소 조정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금과 함께 금 관련 종목들이 일정 기간 쉬어갈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AI 관련 주요 종목 3개,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장 시작 전에는 우리의 에너지 대장주 웨스트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4개의 실적 요약과 주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주당 순이익이 3자릿수 증가가 아닌 2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7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78% 증가하며 여전히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문제는 실적이 아닙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대부분의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또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스마트 머니에 자금 유입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유가 적절하지만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가는 스마트 머니와 큰손들의 자금 유입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 없이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하락세를 기록하며 어제 장 마감 후 상승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떨어지는 칼날을 잡듯 추가 매수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관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유의 관점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웨스트 에너지입니다. 작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로 꼽히며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경이로운 주당 순이익과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웨스트 에너지가 작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던 이유는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025년 올해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024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손들이 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웨스트 에너지 역시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으며 단기적으로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충분히 반영된 후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클라우드 3대장,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외에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브릭스의 제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품이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3대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20년 IPO 이후 장기간 횡보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최근에는 AI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성장주답게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회사처럼 독과점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주가 반응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급락이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현재는 관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역시 AI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인데요. 하지만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 중반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만 단기 접근하는 편입니다. 현재 AI는 단순한 채팅을 넘어 자동화를 구현하는 AI 에이전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일즈포스의 매출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세일즈포스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실적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2자릿수 중반 이상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고려할까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이번 하락이 마무리된 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장은 큰 상승이 시작되는 날이 있으며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승 흐름을 확인한 후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추세는 보통 3달에서 4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히 전환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공부해야 할 시기이며 무리하게 매수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제가 항상 공유하는 리더 주식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상승할 종목들이 아닙니다. 현재 이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단기 하락 추세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금은 반드시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